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위험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봤잖아요. 자, 이런 위험은 그 속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위험이 발생을 하면 우리한테 자, 경제적, 이렇게 물질적 또는 이제 정신적, 신체적 손실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발생이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든 걸 대비할 수 없죠. 언젠가는 발생하잖아요. 가능성이 있는 거라.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때요? 미리 좀 대비를 하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줄일 수 있고 더 확산이나 확대되지 않게끔 막을 수 있잖아요. 또 이왕이면 그런 위험이 아예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가 대비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런 위험을 관리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위험 관리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8회 때 이제 처음 도입하자마자 출제가 여기서 나왔죠. 그래서 그때 당시도 이제 이거 나올 거니까 꼭 좀 체크하세요 했더니만 이제 진짜로 나왔어요. 자, 그럼 시험에 나왔으니까 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이제. 이미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 보험사정 이론 파트에서 출제가 안 된 부분 중에서도 나올 만한 부분. 그래서 이제 이번 10회 때도 자, 이거 나옵니다 해가지고 3개 찍었는데 그 중에 딱 하나 나왔잖아요. 물론 이제 나머지 하나는 이제 2문제가 나왔는데 그냥 나머지 하나는 그냥 답 쓸 수 있는 거고 대비 안 해도 그냥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라 쉬운 거를 쓸 수 있고 이건 나옵니다 했더니만 그거 딱 나와가지고 뭐 거의 뭐 10점 다 무난하게 획득했죠. 물론 이제 내년에 10일에 나오면 그럼 어느 부분이 나올 건가 또 정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위주로.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위험 관리입니다. 그럼 위험 관리가 뭐냐? 상당히 중요하죠. 자, 위험 관리는요. 자, 보세요. 우리가 위험을 발견하고 그 발생 빈도나 심도를 분석하여 근데 이 빈도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말도 쓰면 안 돼. 이것도 일본식 한자입니다. 우리 법에 보면 일본식 한자가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일본법을 그대로 뺏겨서 만든 거라. 근데 심지어 어떤 파트는 그 일본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기가 막힌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자, 이 빈도란 말은 횟수. 그러니까 그 위험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느냐. 빈도가 아니라 우리 횟수라면 훨씬 이해가 쉽죠. 우리 빈도란 말은 어디서 들어봤어요? 혹시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영어 문법책에 빈도부사 들어봤어요? 빈도부사. 공부 문법책 안 보셨나? 저도 그때 당시 빈도부사가 뭔지를 몰랐어.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그때 우리가 뭐 오픈이랄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때때로 시시때 썸타임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횟수 자주 발생하는 그런 걸 빈도부사라고 한다 그래. 우리나라 말로 쓰는지 이해가 안 돼. 자, 심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규모. 그러니까 그 위험이 발생했을 때 손실의 크기나 규모가 어떠냐 그걸 심도라고 그러는데 이걸 분석하여 가능한 뭐예요? 최소의 비용으로 그 다음에 손실 발생을 뭐하자? 최소화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발생하더라도 고스란히 우리가 그걸 그대로 다 부담하는 게 아니라 미리 대비해서 뭐하자? 그 손실의 발생을 뭐하자? 최소화하자. 그런데 이렇게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비를 하되 중요한 게 뭐예요?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배보다 배꼽이 커. 자, 그럼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니까 뭐다? 최소의 비용으로 손실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반 활동이 바로 위험 관리다. 또 이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그 밑에 하나 더. 자, 이런 거 밑줄 쳐놓으세요. 자, 위험 관리는 자, 우연적인 손실이 개인이나 조직에 미칠 수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 조직적인 관리 또는 경영활동의 형태다. 자,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자의 유리한 방향으로 확률한 성과를 변경하는 관리 업무를 다 지칭한다. 이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파트는요, 우리가 괄호넣기 대비해야 돼.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8회도 그러고 9회도 그러고 10회도 그러고요. 이렇게 괄호넣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그래서 그런 괄호넣기 대비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말들이 뭔가 딱딱 체크를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위험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요소가 있어요. 중요한 요소. 자, 목표가 먼저, 위험 관리 목표를 먼저 보죠. 자, 그 밑에, 자, 우리 9페이지 보면 위에서 세 번째 달라. 그럼 이제 우리가 위험 관리 목표는 방금 그 뭡니까? 위험에 대한 위험 관리 용어의 정의에서 봤잖아요. 자, 위험 관리 용어의 정의에서 뭐예요? 최소의 비용으로 손실 발생을 뭐 한다?
최소화한다.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위험관리 목표는 거기 첫 번째 최소 비용으로 손실을 최소화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이나 조직의 생존을 확보한다는 얘기인데 자, 무슨 얘기냐. 위험이 닥쳐서 우리한테 손실을 안겨다 줍니다. 그럼 그 손실을 고스란히 또 하나 가지고 회복할 수 없어. 그럼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야 되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잘 관리해서 우리가 언제든 다양한 형태로 우리한테 닥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극복해내야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개인의 조직이나 이런 생존을 확보하는 게 위험관리 목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목표가 있고요. 자, 그 다음. 거기 보시면 이제 위험의 뭐 사전적 목적, 사후적 목적이 있는데 그냥 이런 것은 여러분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위험관리의 구성 요소입니다. 이것도 없다가 올해 다시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이 교재가. 또 내년에 이것도 손봐서 어떻게 변동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자, 그럼 위험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네 가지인데 첫 번째 지식입니다. 자, 지식은요. 위험 원인과 잠재적인 결과 등을 파악하는 활동이다. 그러니까 바로 그 위험의 원인 그리고 이제 그 결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뭔가 대비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 생산량이나 기온, 강수량 등의 분표를 파악한다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농작물 보험 파트에서는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우리 농작물에서는 뭐예요? 생산 위험이라는 게 있었죠. 그럼 생산 위험이 있으니까 그냥 있는 대로 생산해서 시장에 내놓으면 어때요? 물량이 너무 많이 공급돼서 가격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량을 미리미리 뭐하자? 좀 조정하자. 그래서 어떤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가 몇 가구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배하는 농가별로 어느 정도 면적에서 어느 정도 수확량이 나올지 이런 것을 예측해서 한 이 정도로 생산하는 게 좋겠다 하니까 좀 미리미리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보험입니다. 자, 이제 이게 가장 대표적이죠. 우리가 위험관리. 그래서 사고로부터 발생 가능한 손실의 위험을 적정한 보험 상품 가입을 통해서 뭐 한다? 전가하는 거. 그러니까 나한테 발생한 뭐예요? 나한테 발생한 위험을 누군가에게 떠넘긴다 말이야. 전가란 말은 떠넘긴다. 누구한테? 보험회사한테. 그러니까 니네가 책임져라 이거 니네가. 자, 이게 이제 보험이죠. 그 다음에 보호입니다. 자, 좋지 않은 결과의 가능성을 축소하는 활동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보호 같은 것은 이건 뭐냐면 사전 예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사전 예방.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 농사 짓습니다. 자연재해는 예기치 않게 우리한테 닥칩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 우리 집중호 얼마나 많이 비가 왔습니까? 그러면 그걸 고스란히 우리가 당하지 말고 미리미리 자, 농업 용수를 관리하고 관계 체제를 정비하고 경지 같은 것도 정리해서 미리 대비하자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농업 용수 관리를 잘해서 우리가 가뭄이 오더라도 물이 부족하지 않게 그리고 이제 또 물이 너무 많이 오면 넘치잖아요. 홍수가 나지 않게 정비하는 거죠. 이런 것들 미리미리 하자 이거죠. 또 예방접종이랄지 농약 살포 같은 걸 통하여 병충해랄지 질병을 미리미리 막자 이런 얘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보호죠. 보호. 그러니까 보호는 한마디로 사전 예방하는 게 이제 보호다 이런 얘기고. 반대로 대응은요. 좋지 않은 결과를 사후적으로 완화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후적으로 완화한다는 것은 이게 이제 뭐겠어요? 이제 우리가 사후 조치라고 보시면 돼. 자, 발생이 안 하면 좋겠지만 발생을 합니다. 그럼 발생하더라도 어때요? 그걸 고스란히 우리가 떠안는 게 아니라, 자, 아까 생산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물량이 많이 공급돼요. 가격이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하자? 일단 다양한 판매 또는 유통 이런 것을 개척하자 이거죠. 그래서 그냥 썩을 때까지 보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판로를 개척해서 최대한 팔아서 수익을 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효율적 노동 재무 관리 이런 것들이죠. 마찬가지. 자, 그래서 자, 이 네 가지가 위험 관리 구성 요소. 이게 이제 없다가 신설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번에 시험 나올 거다 그랬는데 안 나왔어. 그럼 내년에는 그냥 나올 확률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외우자 이거죠. 외우자. 그래서 위험 관리 구성 요소 네 가지 구성 요소를 쓰세요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앞글자 따가지고 그럼 어떻게 외울 거냐? 순서를 만들어. 돼지, 뽀뽀 이렇게 외우시면 돼. 자, 돼지, 보보가 아니라 뽀뽀. 그래 훨씬 더 이해가 쉽잖아요. 돼지, 뽀뽀 이렇게.
자, 근데 우리 수험생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저 다 외웠어요. 돼지 뽀뽀. 다 못 썼어요. 아, 많아요. 다 외웠는데 못 썼대. 자, 그거 외운 거예요? 안 외운 거예요? 안 외운 거예요. 자, 제가 암기 코드를 가지고 외웠는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암기 코드는 여러분 걸로 소화를 해야 돼. 여러분 걸로.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외웠는데 잊어버렸어요. 아, 그건 안 외운 거예요. 안 잊어버려야 외운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돌아서면 잊어먹죠? 오늘 자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 엘리베이터 탑니다. 1층 도달하기 전에 다 사라지고 없잖아. 우리 오늘 뭘 배웠나? 아, 지금 우리가 예를 떼잖아요. 근데 다 똑같아, 전국의 수험생.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복할 수가 있어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 볼 때까지 최대한 붙잡아 두는 것밖에 없어. 자, 그래서 우리가 반복할 수. 자, 대신 이제 암기 코드로 외우는 것은 반드시 자기 걸로 소화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암기 코드가 뭘 뜻하는 건지를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우리 수험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위험관리 구성 요소 자 봤고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위험관리 방법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위험을 관리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관리를 할까요?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 위험 통제를 통한 대비가 있고요. 자금 조달을 통한 대비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이게 이제 실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 위험 통제를 통한 대비 방법을 다른 말로 물리죠. 그리고 자금 조달을 통한 대비를 이제 재무적 방법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데 자, 그럼 먼저 물리적 위험 관리를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8회 때 나왔어요, 이게 8회 때. 이거 뭐 그때 당시 별표에서 외우세요 해가지고 출제 1순위입니다 했더니만 바로 나오더라고. 이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우리 5점짜리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어요. 5점짜리는 보통 이렇게 뭘 쓰라 했을 때 5개짜리가 많아. 왜냐하면 그래야 채점하기 수월하거든. 어제 하나씩 부분 점수 1점 1점씩 주게. 그러니까 올해 이번 10회 시험에 4개짜리 쓰는 게 있었어. 4개짜리, 3개짜리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 이거 부분 점수 줘요, 안 줘요? 엄청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줄까요, 안 줄까요?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채점 아닌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예전에 이렇게 4개짜리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학교 가신 분 보니까 점수를 가지고 우리가 예측하는 거예요. 절대 이거 정답 발표 안 합니다. 내 점수가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이거 부분 점수 준 것 같더라.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부분 점수 대부분 줍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 점수 논란이 없기 위해서는 보통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뭐냐면 이제 5개짜리. 자, 근데 이게 딱 5개짜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시험에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물리적 위험 관리입니다. 위험 통제를 통한 대비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위험 회피입니다. 자, 이런 개념을 정확히 이제 나중에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미 출제됐잖아요. 그럼 이미 출제된 게 또 나옵니다. 지금 이제 초반이라 아직 출제 안 된 게 많으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좀 통해서 시험을 대비하는데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이거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위험 회피는 가장 기본적인 위험 대비 수단이다 그런데 자, 손실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회피한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자동차 사고로 많이 죽습니다. 그럼 자동차 사고로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뭐예요? 안 타면 돼요. 비행기 추락 사고로 안 죽으려면 비행기 안 타면 돼요. 그게 회피예요. 자, 우리 할 수 있다 없다? 뭘 못해? 할 수는 있지. 할 수 있는데 실효성이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이런 거 하기는 참 불편하지. 어떻게 사고 난다는 거 알고도 우리가 안 탈 수가 없잖아요. 비행기 사고가 더 확률이 높아요? 자동차 사고가 높아요? 자동차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자,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오히려 비행기가 가장 안전한 수단이라고 그러죠. 근데 문제는 뭐야? 한 번 사고 나면 대형 사고고 모두 간다는 거, 중간에 뭐 살아나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거. 그게 이제 무서운 거지. 자, 그래서 원천적으로 회피하는 거, 이걸 위험 회피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 손실을 통제합니다. 말 그대로 손실 통제란 말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뭐 한다? 통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손실 통제는 다시 두 개로 나오네. 손실 예방과 손실 감소입니다. 자, 손실 예방은 뭐예요? 말 그대로 예방이니까 미리 조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정 손실 발생 가능성이나 발생의 빈도, 이 빈도 아까 횟수라고 했죠? 이걸 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가능성 자체를 미리미리 좀 줄이자. 이게 이제 손실 예방이고,
손실 감소는요, 이미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제 위험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한테 손실이 발생되는데 그 손실을 뭐 하자? 감소하자, 이거 감소. 그럼 이제 감소라는 거 사전적과 사후적이 있는데, 자, 미리 손실 감소 사전적으로 한다면 손실의 수와 규모 자체를 줄이는 거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 구분 잘해야 돼요. 이것과 이거. 이건 예방이니까 사전 조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험의 발생이 어때요? 그 자체 횟수 자체를 줄이는 거, 아예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뭐예요? 예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미 발생했어요. 발생했는데 손실을 줄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수와 규모를 줄인다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 계란 바구니에 떨어져. 계란 바구니 하나에 계란을 100개를 담아요. 자, 그래서 떨어뜨렸어요. 그럼 몇 개가 깨져요? 100개가 다 깨져요. 자, 그러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뭐든지 우리는 몰빵하면 안 돼. 그러면 한 바구니에 계란을 100개를 담으니까 당연히 이걸 떨었을 때도 몇 개가 깨져? 100개가 깨니까 이건 사고가 몇 개예요? 100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만일 이 계란을 10개씩 이렇게 구분해서 담아라. 그럼 바구니 하나 떨어뜨렸어. 사고가 나더라도 몇 개밖에 안 돼? 10개. 그러니까 사고가 나더라도 그 사고 숫자나 규모가 뭐예요? 준다 이거야. 미리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사고가 나더라도 이런 조치를 하면 그 손실의 크기 규모가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사후적이라고 하는 이제 그 손실이 더 이상 뭐야? 확대나 확산되지 않게끔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손실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더 확대되지 않는 거. 미리 또 이것도 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보험에 가입해서 그 손실을 보상받으면 내한테 이제 손실이 1,000만 원이 났습니다. 보험금을 500만 원 타요. 그럼 나한테 발생한 손실은 얼마예요? 500.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사후 조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 보시면 손실 예방과 손실 감소인데, 그럼 손실 예방은요, 미리 대비하는 거잖아요, 미리.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속도 제한. 그러니까 고속도로 속도 제한하면 아무래도 과속이 사고 날 확률이 높은데 속도를 제한하면 사고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홍수 대비해서 댐을 미리 만들어놔. 그럼 홍수로 인한 피해가 안 나는 거예요. 음주 단속하잖아요. 그럼 음주 사고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방이다 이 말이에요. 예방. 이해되죠? 이거 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음주 단속 같은 거, 음주 단속. 그다음에 고속도로 속도 제한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고가 안 나잖아요. 자, 근데 이제 사고가 났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이미. 여기는 사고가 났는데 줄여야 돼.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수와 규모 줄이는 거 이건데, 이것도 뭐야?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에어백이라고, 에어박. 에어박 그다음에 뭡니까? 갑자기 안전띠요. 안전띠. 예. 그러면 이제 에어백이면 자동차 사고가 나더라도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으니까 에어백이 있으면 어때요? 손실의 규모가 줄어든 거고, 미리 안전띠 메고 있으면 어때요? 튕겨 나가가지고 죽을 것을 죽지는 않고 살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손실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고가 났어요. 그럼 신속하게 어때요? 119 불러가지고 구조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로 확대되지 않는 이런 거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손실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실 통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위험 요소를 분리한다는 얘기인데, 잠재적 손실의 규모가 감당이 어려울 만큼 커지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복제와 격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복제.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문서 같은 경우는 한 군데다 놔둔 게 아니라 복사해가지고 여러 군데다. 그래서 컴퓨터 우리가 하드 디스크에다도 저장하고 USB랄지 그런 데다가 이제 저장하는 이유고. 자, 격리는 이제 말 그대로 어때요? 칸막이로 막아놓는 거죠. 대표적인 격리 조치가 이제 뭐냐면 우리 유조선 있죠, 유조선. 유조선 우리가 이제 저기 중동에서 거기다 기름을 싣고 오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 테러범들이 뭐 미사일을 쏜다든가 해가지고 유조선이 뻥 뚫려버리면 기름 다 쏟아버리잖아요. 그럼 기름을 다 쏟아야 되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유조선 탱크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유조선 안에 보면 탱크가
이렇게 다 격리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뻥 뚫린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기름만 쏟아붓게. 그러니까 전체가 쏟아붓지 않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송유관 있잖아요. 송유관, 파이프 막. 그것도 마찬가지 쭉 있으면 이렇게 각각의 통지. 그래서 여기가 터졌다 그러면 얼른 여기에 막아가지고 더 이상 확산한 이런 식으로 다 격리돼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대표적인 격리 뭐예요? 이태원. 그 좁은 공간에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가면 어때요? 지금 압사당해 죽었잖아요. 저도 제가 그 후로 그 이태원 거기 갈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 봤거든요. 골목길 얼마 안 돼요.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 좁은 골목길을 어떻게 155명이 압사당해 죽었냐. 거기다 155명 세워도요 안 들어가요. 그렇게 얼마 안 돼. 근데 거기서 155명이 죽은 거야. 정말 기가 막히네. 어떻게 많은 사람이 모였길래 그렇게 죽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게 좁아요. 엄청 좁아거든.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도 가서 보세요. 여기 어떻게 155명이 죽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한 군데 몰리지 않게 격리 분산시켜가지고 좀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리적 통제 방법 중에 가장 우리가 쉽고 많이 활용하는 게 이거예요. 실은 복제와 격리.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이건 옛날부터 그래요. 우리 조선시대 때 조선 왕조실록 우리 역사 있잖아요. 그 사고라고 사고 이걸 보관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역사 기록은요 한 군데다 보관해서 만약 거기에 화재나 불타버리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때 전국에 이렇게 여러 군데 분산해서 보관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분산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했어요? 임진왜란 때 이제 이놈들이 와서 다 불태워버렸잖아요. 그랬더니만 이제 유일하게 전주 사고, 전주에서 보관했던 것을 그 노비하고 그 어떤 유생이 자기 돈 들여서 그 내장산 어디 그쪽에다 몰래 다 옮겨서 숨겨놨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그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조선 왕조실록. 임금 일대부터 이렇게 굴때까지 모든 기록이 남아있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우리나라. 다른 나라 없어요. 다 없어져. 근데 우리나라 있잖아요. 이거 엄청난 자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산시켜놔야 돼. 그래야 한 군데 불타버리면 이게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저기 북한 그 적성산인가 어디 거기도 사고가 하나 있어요. 근데 북한이 그걸 제대로 보관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은 역사 자료로 못 삼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가장 쉽고 이제 편한 방법으로. 자, 그 다음에 계약을 통한 위험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좀 뭡니까? 많이 하죠. 자, 계약을 통하여 법적 재무적 책임을 떠넘기는 거. 보통 우리가 하청이란 말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제 공사할 때 많이 쓰는데 우리가 고속도로 공사할 때도요. 자, 이렇게 구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여기는 A, 여기는 B, 여기는 C, 이렇게 각각 하청을 주잖아요. 그럼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는 이제 네가 책임져. 여기서 발생하는 사고는 너 책임져. 이런 식으로 하청을 줘가지고 다 이렇게 나누는 거. 이게 이제 계약을 통해서 이제 떠넘기는 거고요. 그 다음, 위험을 스스로 인수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그냥 몸으로 때운대. 그건 내가 알아서 때울게. 뭐. 대신 이제 이런 것은 뭐예요? 손실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는 거. 그냥 감당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은 그냥 본인이 때워도 돼요. 몸으로 때운다는 거. 자, 그게 이게 스스로. 자, 그럼 이제 우리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걸 쓸 때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제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데, 자, 일단 이론서에 있는 것 그대로 써야 됩니다. 이론서에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이런 거 암기할 때 이제 이게 시험에 났어요. 자, 물리적 위험 관리 기법 하나, 둘, 셋, 넷, 5개. 이 5가지 쓰세요.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거 쓸 때 위험 회피, 손실 통제, 위험 요소 분리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위험 인수 이렇게만 썼어. 위험 인수. 맞을까 틀릴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여기 있는 그대로 쓰라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물론 이제 부분 점수를 어떻게 조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이론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쓰는 거 연습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물리적 통제 방법이고, 그 다음에 자 재무적입니다. 재무적은 한마디로 말 그대로 뭐예요? 재무니까 뭐예요? 비용. 자,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위험 보유입니다. 그럼 아까 우리 물리적 방법은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물리적 방법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위험을 보유한다. 내가 또한다. 위험 인수 있잖아요. 위험 스스로 인수 그랬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그것도. 근데 표현만 좀 달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 통제 방법에서는 위험을 스스로 인식하는데 내가 몸으로 때운다 이 말이고, 그럼 이것도 맞아. 내가 이 위험을 보유하겠다는데 대신 이것은 뭐냐? 비용이 들어가. 뭐냐? 나한테 손실이 닥치더라도 내가 조금씩 비축의 돈을 가지고 그 손실을 내가 그 비축한 돈으로 충당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는 비용이 조금 개입된다, 이것만 보시면 돼. 비용이 좀 개입된다. 그 다음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한다. 아까 똑같이 나왔죠. 아까 물리적 통제 방법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계약을 통해서 전가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위험을 제3자에게 계약을 통해 전가하는데 문제는 여기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왜? 재무적 기법이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보험이에요, 보험. 그래서 보험은요, 내가 보험에 가입하는데 공짜로 다 가입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보험료 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비용이 발생, 보험료.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비용을 통해서 제3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위험 결함을 통한 위험 발생 대비 그랬네요. 자, 여기서 위험 결함이란 말도 이거 보험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보험에서. 그러면 위험을 결함하는 게 왜 대비냐인데, 자, 보세요. 자, 다수의 동질적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택 화재. 우리 집에 화재가 나면 내가 그냥 길거리에 나앉게 되니까 이런 주택 화재를 내가 대비하고 싶다. 그러면 주택 화재라고 하는 자, 이러한 위험을 안고 있는 사람이 뭔 사람이? 많은 사람, 다수가 그 위험을 결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 1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라고 해봐요. 자, 1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똑같이 주택 화재에 대해서 위험을 안고 있는 사람이 결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냐? 객출을 해요. 얼마씩? 1만 원씩 객출을 합니다. 그럼 얼마가 돼요? 1억이 되잖아요. 그럼 주택이 화재가 났을 때 손실이 얼마가 나냐? 1억이 손실이 나. 그러면 이 돈으로 이 주택 화재 입은 사람한테 뭐 한자? 주자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위험을 결합한다는 건 다수의 동질적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기금을 마련한 다음에 이걸 주자 이거야. 그러면 이제 뭐예요? 위험 발생한 사람은 나한테 1억이라는 손실이 생겼지만 1억이라고 하면 보험금을 타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부담한 것은 어때? 1억인데 자기가 낸 거 1만 원밖에 없잖아요. 손실이 1만 원밖에 안 돼. 이게 보험이에요, 이게 보험. 그래서 위험 결합이란 말이 보험을 뜻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위험을 대비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모여.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위험 단체라고 그래. 이제 보험 얘기할 때 그래. 이런 위험 단체가 십시일반으로 1인당 얼마씩 객출을 해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기금을 가지고 사고를 당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보험이에요, 실은 보험. 그런데 이제 이 1만 원씩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보험 회사한테 주잖아요. 그럼 보험회사는 1만 명으로부터 1만 원 받으니까 보험회사는 얼마를 버는 거예요? 1억. 그래가지고 사고가 나면 1억을 준다 하더라도 손실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가 이 정도면 할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보험이에요, 이게 보험. 그래서 보험하면 뭐다? 위험 전가. 위험 전가는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하는 얘기고, 그럼 위험 결합은 누구 입장이냐? 보험회사 입장에서. 그럼 보험회사가 좋아, 너한테 발생한 위험을 내가 떠안는 대신에 공짜가 아니라 뭐가 보험료가 있어야 돼. 그럼 보험료를 많이 받으면 가입 안 하겠죠. 어느 정도? 10,000원 정도. 그런데 10,000원 정도 하려면 몇 명이 모여야 돼? 1만 명. 그래서 보험회사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위험 결합이에요. 그래서 1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1만 원씩 내겠다. 그럼 좋아. 내가 그럼 받아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보험을 설명한 아주 중요한 말인데, 여기는 논점이 몇 개밖에 안 돼? 3개. 3개니까 시험에 4개. 이것보다도 아까 뭐가 더 많았던 확률이 물리죠. 그럼 이제 다음에는 이것도 나오려면 나올 수 있다. 이제 왜 3개짜리, 4개짜리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시하면 안 돼. 그래서 대신 이제 여기 있는 말을 뭐라? 명확히 써야 된다. 명확히.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럼 이제 위험 관리 방법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방금 봤잖아요. 물리적 방법, 재무적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다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나한테 가장 적합한 방법이 뭔지를 우리가 파악해가지고 그걸 선택해야죠. 자, 그러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어떤 방법이 좋은지 우리가 선택을 해보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14페이지 맨 밑에 그림 있죠, 박스. 이거 이제 나올 거라고 제가 올해 100%
아니, 100%는 장담 못하니까 99.99 그랬어요. 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놔야 돼, 저도. 그래서 99.9 했는데 나왔잖아요, 이게 5점짜리. 이거 쓰는 거. 그러니까 딱 보면 우리도 이거 나올 것 같다 그런 게 있어요. 느낌이 좀 쎄한 그런 거 있어, 그때. 근데 딱 나오잖아요. 이거 그대로 나왔어요. 거기 1, 2, 3, 4 말 쓰는 거. 4개. 근데 이것도 어떻게 써야 돼? 정확히 이렇게 써야 돼, 이거. 그래서 이걸 또 정확히 못 쓴 사람이 있나 봐. 그래서 이거 어때요? 부분 좀 줘요, 안 줘요? 그러는데, 채점은 제가 안 합니다. 이제 이렇게 답변을 했죠.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이런 방법을 선택할 때 일단 고려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첫째. 예상 손실의 발생 빈도와 규모를 예측해라. 그렇죠. 이게 얼마만큼 자주 발생하고 한 번 발생하면 그 규모가 어떤지를 미리 예측을 해야죠. 그래야 거기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맞는 방법. 그러면 이제 위험 통제와 재무 기법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여기에 적합한지 이것을 우리가 따져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비용이에요. 우리 아까 그랬잖아요. 최소 비용으로 손실을 최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을 한번 해. 비용이 더 나오면 할 필요도 없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예측을 해서 방법을 선택하는데, 자, 이제 그 방법이 뭐라고요? 자, 이제 여기서 봅니다. 자, 횟수는 적어.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해. 그런데 손실의 크기도 작아. 그럼 이거 우리가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위험보험. 그냥 내가 알아서. 그래서 내가 손실이 발생하면 그냥 그 돈 내가 주고 처리한다 이 말이에요. 자,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해요. 근데 한 번 발생하면 손실이 커. 그럼 이건 어때? 부담이 되죠.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이건 떠나는 게 이게 보험이 이게. 우리한테 닥치는 예상치 않은 그런 사고가 바로 이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게 위험 지원가, 이게 보험이다. 자, 횟수가 자주 발생해. 자주 발생하는데 손실의 규모는 작아. 근데 손실의 규모는 작더라도 자주 발생하면 이게 쌓이니까 어때? 눈덩이처럼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발생하게 해야 돼, 못하게 해야 돼? 발생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 이게 손실 통제다. 이건 막아야 돼. 왜? 자주 발생하는 건 막아야 돼요. 그런데 자주 발생하는데 손실이 커. 이건 감당이 안 돼, 우리. 이건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외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야 돼, 이거. 자, 이걸 이해해서. 근데 이제 작년에 나왔으니까 연달아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제껴도 돼요. 올해 시험 볼 때는. 근데 이런 것들 놓치면 5점 날아가니까 오히려 억울하죠. 이런 것들은 딱 이따가 하면 좋은데. 자, 그럼 이제 우리 농업부문입니다. 이것도 이제 이번에 신설됐으니까 알아야 돼. 근데 그냥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럼 농업부문 위험, 아까 우리 농업부문 위험이 몇 개? 생가제인. 생산전 위험, 가격 위험, 제도적 위험, 인적 위험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생산 위험하고 그 다음에 자, 가격 위험에 대해서만 써져 있어요. 그러면 자, 이것도 새로 도입된 거니까 보세요. 자, 생산 위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품목에 대해서 생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물량이 많이 공급되면 가격이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자? 분산하자, 이거. 분산시켜서 영농다각화. 그러니까 다양한 품목을 어때? 키우자 이 말이에요. 다양한 품목. 자, 거기 우리 15페이지 있잖아요. 우리 15페이지 보세요. 15페이지.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산이 너무 많이 나와서 가격이 떨어지면 손해를 보니까 이거 어떻게 보험에 가입해라 이거 보험. 이게 이제 우리가 뭐냐? 수익 감소, 수익 감소. 이렇게. 또 반대로 재해가 많아가지고 생산이 뚝 떨어져.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자, 병충해 이런 것들 위험을 보험에 가입해서 이렇게 생산이 뚝 떨어진 것은 이제 보험에 가입하자. 그 다음에 또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많이 다 보상 안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기술을 수용해가지고 자, 생산 위험을 관리하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방사팬을 설치해서 냉해를 피하자. 그러니까 이제 과수 같은데 냉해 피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4월, 5월 우리 꽃샘추위 그러잖아요.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 그럼 우리 4월, 5월 때는 이제 꽃이 피는 때잖아요. 그러면 과수는 꽃이 피어. 그럼 거기에 뭐가 이루어져요? 수정이 이루어져야 거기에서 과일이 열리잖아요. 근데 너무 추우면 꽃이 오므라들어 버려요. 그럼 수정이 안 돼. 그럼 열매가 안 맺혀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농가 생산량이 뚝 떨어지죠. 그래서 과수는 냉해 피해가 아주 중요해. 그러니까 이때 너무 추워서 설이 있잖아요. 차가운 공기. 그럼 그걸 방사팬, 선풍기로 바람을 불어가지고 밖으로 빼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그런 거 대비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생산을 관리하는 거죠, 말하자면. 자, 그리고 이제 가격, 특히 이거 농산물은 우리 농부가 개입할 수가 없어, 거기 가격에. 그러니까 고스란히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다, 이건데, 이것도 하자, 이거.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영농다화건데 서로 다른 시기에 경작을 하자, 이거였어요. 그래서 납품하는 것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농민들이 어때요? 근데 농작물 어때요? 씨 뿌리는 시기, 수확하는 시기가 대부분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분산해가지고 남보다 먼저 출하를 한다든가 아니면 나중에 출하시키기 위해서 이제 뭘 많이, 하우스에서 많이 키우는 이유가 그죠. 우리 딸기 원래는 언제 키워야 될 작물이에요, 딸기? 딸기 언제 먹어요, 우리? 봄에 먹잖아요. 원래는 여름 작물인데 겨울에 딸기 생산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 초등학생 물어보면 다 딸기 언제 먹어? 다 봄에 먹는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쪽파 있잖아요. 쪽파 같은 경우는요, 그 생산 기간이 짧아요.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요, 1년 4번이나 수확할 수 있어요. 하우스에서. 그래서 쪽파 같은 경우. 그래서 분기별로 수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적당하게 그 필요할 때쯤 김장점 맞춰가지고요, 딱 키워가지고 이렇게 출하시키기도.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해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분산 판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렇게 분산. 그러니까 이제 저장이 이제 중요하죠. 요즘 저장을 잘 해놨다가 이제 파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사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확했다, 저장했다 어때요? 설날에 그때 추석 때는 이제 그때 바로 과일 팔지만 설날 때까지는 잘 보관해놔야 되죠, 우리 또. 그래서 보관도 좀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수입 보장,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입 감소 보장 이거 해준다.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현재 정해진 가격. 지금 가격으로요, 미래 일정 시점에 상품을 파는 걸 이걸 이제 선도 거래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요, 이 물건이 어느 정도 출하가 될지 몰라요. 가격이 요동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불안해. 그런데 지금 가격으로 그때 당시 출하를 하더라도 거기 변동 없이 미리 이렇게 계약을 하자. 이걸 선도 거래라고 그래요. 그럼 농가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입이 나오죠. 근데 이건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농가가 대량 수요처나 가공 공장과 장기 공급 계약합니다. 이렇게 장기 공급 계약을 하고요, 생산하고 판매하는 이런 계약 생산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인삼. 인삼 같은 거 우리가 어때요? 정관장이랄지 뭐 고려 인삼, 뭐 한삼인, 농협에서 만든 게 한삼인 그러잖아요. 그럼 그 업체하고 미리 계약합니다. 그래서요, 언제까지 몇 킬로그램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럼 이제 공장에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물건 팔고요. 또 몇 월 며칠까지요, 한 몇 킬로 정도 보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장기 계약해서 이렇게 그때그때 이렇게 수확을 해서 보내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뭐냐, 우리 밭대기 이런 거 들어봤죠? 우리 김장철에 배추, 고랭지 밭 이런 것 같은 밭대기라고 해가지고 이거 선도를 미리 그 도매상하고요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수확철에 그냥 우리가 이 밭 전체 우리가 사갈래요. 이걸 밭대기라고 그래, 밭대기. 그래서 미리 딱 계약을 해가지고 끝내놔. 그럼 이제 나중에 수확할 때 그 판매를 위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미리 그냥 다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농가들도. 자, 그래서 이제 농업 부분 관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기 16페이지로 가서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각각의 유형별로요, 이런 생가지인 위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농업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제 이걸 하는데, 이거 방금 봤던 거 다 마찬가지. 자, 그래서 우리 생산 위험을 어때요?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을 도입하잖아요. 그래서 병충해나 자연재해를 생산이 줄어드는 것 대비해서 우리가 보험제도 도입하잖아요. 그리고 가격도 마찬가지. 최저 가격 보장제가 있고 또 우리 수익 감소 보장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제도적 위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이제 지원을 많이 하죠. 제도적 위험 때문에. 그래서 자유무역 때문에 우리도 수입을 할 수밖에 없어. 개방을 해야 돼, 시장을.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이 그때 수입할 때 우리 얼마나 대모 심각하겠어요, 그때 당시. 농가 다 죽는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공산품을 팔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정부가 거기에 대해 보존을 해주는 거. 대표적인 게 직불제. 특히 벼 같은 거 직불제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인적 위험입니다. 자, 농사 짓는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농업인 안전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그래서 농사 짓다가 뭐 농기구에 다치거나 이런 사람들 보장해 주는 거 있고 또 농기계 보험도 있죠. 고장 나면 어때요? 수리 비용 많이 들어가는데 농사 짓는 사람 뭐 돈 있나요? 그래서 이런 걸 보험을 통하여 이제 저렴하게 이제 하는 거. 요즘 이제 뭐예요? 농사철만 이렇게
빌려주고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농기구는 또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자, 이런 걸로 통해서 이제 농업을 이제 보장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우리가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위험을 알아야 되니까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대비해야 될지,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보험. 이제 우리가 위험을 알았으니까 이제 그 위험에 대한 대비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보험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